그래서 저는 한시장애 3년과 14%의 장애율을 적용, 그 손해사정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동우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겪는 골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골절은 우리 몸 안에 뼈가 부스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골절의 종류는 금이 가는 성골절에서부터 완전히 바스러지는 분쇄골절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에 관한 합의금은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큰데요. 먼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크게 4가지로 치료비, 휴업손해, 장애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장애손해로 후유장애 진단으로 상실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후유장애, 상실수익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후유장애는 부상을 당해 치료가 더 이상 무의미한 경우, 즉 신체 또는 정신상 결함을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상실수익은 그 후유장애로 경제활동에 문제가 발생되는 노동능력 상실료를 뜻합니다. 그럼 뼈가 부러지는 골절인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골절의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쉽게 대략 70% 정도는 후유장애가 발생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반문을 하실 겁니다. 골절 정도는 영구장애가 되기 어려운데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네, 맞는 말입니다. 영구장애가 돼야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골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병원에 치료가 다 끝났다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스를 하는 동안 관절이나 근육이 쇠퇴하여 움직이는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미세한 통증이 있거나 부작용,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한시장애라고 합니다. 의학계나 보험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보상 업무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죠. 한시장애는 지속적 장애, 즉 영구장애는 아니지만 현재 운동장애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1년부터 10년 이하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이상은 영구장애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자,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최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피해자는 주택가 골목을 걷는 도중 주행 중인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죠. 피해자는 종아리뼈와 정강이뼈가 골절되었고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입원하였고 2달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통증 및 불안 증세가 수개월째 지속되어 다시 족관절 및 외측 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보험사는 9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적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이유는 장애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후유장애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손해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일단 관건은 장애 손해로 인한 상실수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제가 생각한 본 사건의 손해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기타 손배금, 그리고 장애손해입니다. 그래서 대략 2,100만 원이라는 손해액을 평가하였습니다. 금액 차이가 꽤 크죠? 보험사와 제 계산법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장애손해입니다. 저는 골절에 대해 3년간 한시장애, 장애율 14%를 적용했습니다. 14%의 장애율은 공식적인 장애율표가 있어 분쟁이 되지는 않지만 한시장애 3년이라는 것은 분쟁의 요지가 됩니다. 제가 평가하는 피해자는 부상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통증이 여전하고 사고가 있기 전과 비해 발목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치의께서 수술을 잘 해주셔서 장애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치료가 끝난 후 3년가량은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장애 3년과 14%의 장애율을 적용, 그 손해사정 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는 피해자 과실 20%가 적용되어 대략 1,7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대부분 장애라고 하면 절단이나 연구를 뜻하는 줄 알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알아야 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손해사정사 김도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